지난 시간에 극대극소 이야기를 잠깐 하긴 했어요. 잠깐만 좀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극대극소는 미분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그치? 상관없어요. 극대는 미분이 되든 안 되든 심지어 연속이든 연속이 아니든 상관없죠.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극대는 뭐지 얘들아? 자기 주변에서 제일 큰 게 극대지. 제일 작은 게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 이 극대극소는 미분하고 상관은 없어. 근데 우리가 다루는 극대 극소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그리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 속에서 만나는 극대극소는 뭐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 근데 3차 함수, 4차 함수에서 극대극소는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0이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런 지점이다. 제일 높아야 되니까 또는 제일 낮아야 되니까 그렇게 일단 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이렇게 이제 뭐 제일 높은 애 극대, 제일 낮은 애 극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게 극대극소는 도함수의 함수값이 반드시 뭐가 된다? 0이 돼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쭉 살펴봤어요. 잘 좀 복습하시고 극대극소에 대해서 뭐 참거짓을 찾아라, 옳은 거를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수투는 낼 수 있는 좋은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참거짓을 이렇게 기억니트 해가지고 뽑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 근데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 극대값은 극소값보다 무조건 크다? 아니란 얘기지. 극대값은 동네에서 1등이야. 그쵸? 저 시골 전교 1등이 저기 어디 뭐 저기 종북 단위 자사고 꼴등보다도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어쨌든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극대가 극소보다 뭐 할 수 있다? 작을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쭉 이야기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연속인 함수 그리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극소를 우리가 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극대라는 거는 이렇게 2차 함수 생각하면 이렇게 뭐 최대값이 있는 그런 부분. 즉 접선의 기울기로 보면은 쭉 양수였다가 양이었다가 0이 되고 음수가 되는 그런 파트가 된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극대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플라인 값이 도함수가 양수였다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극소는 반대로 음수였다가 쭉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0이 되고 그러면서 양수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변해가는 점에서 극소값이 뭐한다? 이루어진다,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한테 극대 극소는 얘들아 3차 함수, 4차 함수 안에서 만약에 따진다면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는 값에서만이 나올 수가 있어. 다른 데서는 안 나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극대극소 이야기가 쭉 여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선생님 좀 이따 와서 풀고요. 함수 그래프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하고 나서 문제 풀어볼게요. 그냥 뭐 페이지 꼭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여기 칠판만 보세요. 앞에만 보세요. 여기 한번 봅시다. 3차 함수의 그래프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어. 세 가지 유형. 이런 형태, 이런 모양. 볼록볼록.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모양.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모양이 있는데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차이가 뭔지 볼 건데 일단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3차 함수 그래프 가지고 일단 보지 말고 2차 함수 이 fx의 3차니까 도함수를 만들면 2차 함수가 되겠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얘 위치를 가지고 얘를 한번 판단해 보자.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부터 볼게. 얘들아, 도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x축 위는 우리가 증가라고 여러분 쓰시고요. x축 아래는 감소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X가 위에 있는 쪽에서는 원함수는 증가한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뭐한다? 감소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 한번 판단해 볼 건데 F'X가 0이 되는 점을 이렇게 두 개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볼게. 자, 잘 볼게. 도함수가 0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여기 위치에서 원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x 이퀄 알파라는 위치에서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양, 이런 식의 모양이 뭐 할 수밖에 없어? 나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셔야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맞지?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딱 잘라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면 제일 왼쪽에 증가 구간입니다. 증가 구간. 두 번째 감소, 세 번째 증가 이렇게 되겠지. 증가 구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함수 입장에서 그 x의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자, 이 두 기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증가하는 구간이고 여기 플러스니까 증가죠. 여기는 감소, 여기는 증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은 지금은 몰라. 그냥 함수값을 알아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무언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그치? 증가했다가 여기서 뭔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상황을 한번 맞이하고 그 다음에 감소를 이렇게 할 거야. 그치? 감소했다가 다시 또 한없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0이 되는 상황을 다시 한번 맞이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되는 상황에서는 증가, 감소, 증가가 나타나야 되니까 이런 식의 모양을 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2차 함수가 이제는 근이 하나인 케이스도 있겠지. 근이 하나면 여기를 쭉 기준으로 잡는 거야. 무조건 우리는 근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요. 선생님이 얘가 지금 플라임 함수니까 우리는 무조건 x축 위는 증가라고 쓰세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쓰세요. 쌤은 지금도 써요. 여기는 감소라고 쓰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무슨 구간이야? 증가 구간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원함수가 뭐 해야 된다고? 증가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얘들아? 증가하고 있지.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야. 원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함수가 증가했다가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을 잠깐 한순간 딱 맞이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됐을 때 근이 하나일 때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이것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게. 잘 봐봐. 여기에 함수값이 만약에 5고 여기 값이 만약에 4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쭉 내려와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란 얘기야? 5구나 이런 얘기라고. 여기가 만약 이 y값이 도함수의 y값이 4라는 얘기는 쭉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x에서의 접선을 그려봤더니 기울기가 뭐가 된다? 4가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는 게 좋거든. 지금 얘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떨어진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다가 점점 이렇게 완만해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즉 증가 폭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점점 작아진다. 증가 폭은 증가는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증가를 잠깐 안 하는 거야. 한순간. 그 순간이 언제냐? x 이퀄 알파인 순간이 되겠지. 그러다가 한숨 쉬고 다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알파가 되기 전까지는 쭉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증가. 그치? 증가했다가 알파가 되는 순간에 잠깐 한 템포 쉬고 이제는 감소하는 거지. 이게 감소. 그러다가 다시 베타인 순간에서 한 템포 쉬고
다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근이 두 개 있을 때가 있고 근이 하나 있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x축하고 안 만나서 근이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떤 모양을 하고 있겠느냐라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 얘가 증가죠. 그렇지? 그러면 얘는 0이 되는 어떤 기준선이 있어 없어? 없어. 계속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증가폭이 되게 높았어. 그치? 함수값이 크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점점 작아져서 편의상 얘를 5라고 하고 얘를 4라고 하고 여기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5였어, 4였어, 3이었어.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1까지만 떨어지는 거야. 일단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얘들아 접선이 무슨 선이지? 어떤 곡선이 있으면 접하는 선이잖아. 그치? 그런데 접선 중에서 접하지 않고요. 뚫고 지나가는 접선도 있어요. 이게 뭔 개가 아니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면 이 3차 함수라는 거는 점대칭이거든. 자, 이 얘기 좀만 들어봐. 이거 이해를 해야 되니까. 3차 함수는 점대칭입니다. 점대칭한 건 뭐냐면 이런 식의 이만큼의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어떤 이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게 3차 함수야. 이런 게. 결론적으로 이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를 획 돌리면 뭐가 돼야 되는, 얘하고 겹쳐져야 되는 거지. 이게 점대칭 함수잖아. 그렇지. 그러면 자, 이 파란색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접선을 한번 표현해 보시면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잘 좀 들으세요. 일부러 천천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쭉 가다가 파란색이 없으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뭐 하겠어 얘들아? 이렇게 지나가는 접선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 무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파란색 쪽에서도 마찬가지 접선을 쭉 그려보면 이렇게 오다가 이 점을 지나가는 접선이 있겠지. 맞니? 굉장히 이제 이 가운데 점, 즉 점대칭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변곡점은 3차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3차 함수의 변곡점이 아닌 나머지 점들을 지나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접선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단 하나, 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이 접선인데 3차 함수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뚫고 지나가는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없다 생각하라고 그냥 이렇게. 알겠지? 없다 생각하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봤어. 여기서 그려질 거 아니야. 여기서 마지막 점에서. 이 점. 이해되겠니? 그리고 변곡점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접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얘는 굉장히 큰 양수값이 되겠지. 큰 양수값이 됐다가 점점 작아져. 뭐 마이너스 5였다가 4였다가 3이었다가 2였다가 1이었다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다 점점 다시 뭐가 떨어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1 됐다가 마이너스 2 됐다 이렇게 되겠지. 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는 이 3차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기울기 중에 가장 최소값이야. 다시 잘 봐봐. 이렇게 가잖아. 그치? 접선이. 지금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가다가 점점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치? 점점 내려가고 점점 내려가는 가장 마지막에 여기를 지났던 이 점을. 그래서 이제 고난이도 문제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나와. 뭐 알파 콤마 F 알파를 지날 때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 2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알파 콤마 F 알파를 우리는 뭐라고 알아들으면 돼? 아, 얘는 변곡점이구나 라고 알아들으면 돼요. 그리고 변곡점은 어쨌든 이 3차 함수의 중심에 해당한다.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접선이 계속 이렇게 증가했다가 여기서 이 얘를
변곡점을 지날 때는 항상 뚫고 지나갑니다. 알겠어요? 뚫고 지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런 모양.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했다가 여기서 기울기가 1 되게만큼 뚫고 최소값이 되겠지, 기울기에.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3차 함수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의 세 개의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애를 갖다가 선생님은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건 그냥 선생님이 붙인 거예요. 얘는 웨이브,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 친구는 움찔이야, 움찔.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순간 잠깐 움찔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야. 그리고 얘는 잠깐 쉬는 것도 없어. 그냥 휘리릭이야.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3차 함수는 3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 여기 웨이브가 있고 움찔 있고 휘리릭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호칭으로 부를 거예요. 계속 이제 앞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웨이브는 증가 감소 증가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즉 극값이 몇 개 있어? 얘는 2개가 있어. 그런데 움찔이나 휘리릭은 극값이 있어요? 없어요? 극값이 없어요. 극값이라는 건 얘들아 뭐야? 그 동네에서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극값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증가와 감소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움찔이나 휘리릭은 증가 감소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치? 그래서 3차 함수 일단 이 세 개는 여러분이 도함수의 위치, x축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런 모양을 띠겠구나 라고 스스로 이해를 좀 시키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한 이 도함수를 가지고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은 그래프의 개형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한 거고 그래프의 위치는 혜린씨 꿈속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현실에서 만나야 돼. 그래프의 위치는 뭘 알아야 돼? 함수값을 한 개라도 알아야 돼. 쉽게 말하면 여기가 그 값을 갖는데 얘가 뭐 1,3이다. 그럼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애를 갖다가 여기가 1,3이 되게 뭐 하면 되는 거야? 갖다 놔버리면 되겠지. 알겠어? 그러니까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의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위치는 뭐만 알 수 있어? 아, 웨이브 모양을 하고 있을 건지 움찔의 모양을 하고 있을 건지 휘리릭 올라갈 건지 그래프의 개형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위치를 나에게 뭐 y절편을 나에게 알려준다든지 또는 뭐 극대극소의 어떤 함수값을 알려준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거를 갖다가 x축과의 관계에서 위치를 시켜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 함수 몇 가지? 3가지. 자, 이제 4차 함수 바로 갈게요. 아이고야. 복잡한데 알면 안 복잡합니다. 항상 그래요. 알면 안 복잡해. 자, 우리가 아까 3차 함수 공부할 때 잘 따라와. 무엇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의 근의 개수를 가지고 시작했어. 그치? 그래서 2차 함수의 근이 2개일 때, 오케이? 그 다음에 근이 중근일 때 하나일 때, 근이 없을 때. 근이 2개일 때라는 거는 접선의 방정식이 0이 될 때니까는 두 번의 어떤 변화가 있다. 이런 뜻이고, 하나일 때는 움찔이었고, 없을 때는 휘리릭이었어.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우리는 지금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볼 것이고,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총 6가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6가지가 아니에요. 4가지예요. 이렇게 6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4가지야. 자, 어떻게 4가지냐 봅시다. 일단은, 4차 함수의 그래프, 도함수는 3차 함수죠. 그럼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근을 몇 개 가질 수 있어요? 맥시멈? 3개 가질 수 있고, 2개 가질 수 있고, 1개 가질 수가 있겠지. 그래프 안 가질 수는 없죠, 3차 함수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이거 보지 마시고요. 자, 3차 함수 그래프 근을 3개 가져. 이렇게 되겠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래프들은 최고창이 양수인 상황을 좀 공부하고 있는 거야. 최고창이 음수면 당연히 우리가 2차 함수 아는 것처럼 뭐 하면 되겠어? 뒤집어주면 되겠지. 자, 양수인 상황이에요. 이게 3차 함수고요. 근이 이렇게 3개가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천천히 가볼게요. 일단은 도함수가 있으면 여기를 증가라고 써주고요. 여기를 감소라고 써줄게. 알겠지? 자, 선생님 이거 지금 없다고 생각할 거야. 이거 없다고 생각해. 없어. 자, 얘를 가지고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얘들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냐면은 항상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근인 0인 여기를 선을 이렇게 3개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기준선이 3개니까 영역이 몇 개로 나눠졌어? 4개로 나눠졌지? 증가감소만 일단 파악을 해.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야? 감소. 아래에 있으니까 감소. 위에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증가. 원함수는. 그 다음에 얘는 다시 감소고요. 얘는 당연히 증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 감소니까 일단은 감소해야 되겠지. 뭐 이렇게 감소. 그러다 다시 여기서 증가해야 되니까 다시 뭐 증가해야 되겠지. 뭐 이렇게 증가. 다시 또 감소니까 감소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런데 3차 함수, 4차 함수는 다 뭐가 가능하죠? 연속 함수고 미분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증가 감소할 때 2차 함수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 뾰족하게 하면 안 되고. 다시 증가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런데 여기 있는 3차 함수가 당연히 여기 있는 증가 부분과 감소 부분이 이 두 부분이 만약에 똑같다면 4차 함수는 정확하게 W자 모양이 나올 거야. 그럴 것 같죠? 왜? 증가한 폭과 감소한 폭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W자가 정확하게 나올 건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F 인버스래. 플라임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도함수가. 그러면 원함수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 선생님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할 거야. 오늘 잘 좀 들어봐.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얘들아? 여기다가 선 그리는 거야. 이렇게 선. 이렇게 선 그리시고요. 자, 얘가 증가, 얘가 감소 이렇게 되는 거야. 체크해주면 얘는 감소 구간, 얘는 증가 구간, 얘는 감소 구간, 얘는 증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원함수 어떻게 그리냐? 일단 감소하겠지. 감소 이렇게. 증가해. 증가 얼마큼밖에 안 해? 조금밖에 안 해. 조금밖에 이렇게. 그치? 감소는 뭐해? 많이 하잖아? 많이 하니까 많이 내려와야 되겠지. 많이. 그치? 그러다가 다시 증가하니까 이런 식의 이게 바로 fx의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의 위치에 따라서 원함수의 개형이 정해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증가하는 부분이 작으면 조금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분이 크면 당연히 많이 감소하고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만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면 나머지 충분히 다 여러분 예측할 수 있어. 다시 한 번만 복습하고 도함수를 보니까 근이 3개야. 근이 3개면 그 근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기준선을. 그리고 영역이 4개로 나눠지니까 증감 파악을 하시고요. 증감이 되게끔 여러분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한 게 바로 fx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위치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위치는 반드시 함수값을 나에게 알려줄 때 알 수 있는 거야. 됐지? 여기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3차 함수 근 3개일 때는 해봤어요. 그치? 자, 이제 몇 개로 넘어가자? 근 2개로 넘어가자. 알겠지? 3차 함수 그래프가 근이 2개일 때는 반드시 극대나 극소인 쪽이 하나가 접해야 됩니다. 알겠어? 접해야 돼. 그래서 지나갔다가 접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접하고 나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겠지. 이 이야기 먼저 좀 해주고 할게. 여기 봐봐. 3차 함수가 얘들아 요렇게 있어. 이렇게 더 해볼게. 자, 이게 X축이야. 이게 X축이야. 그러면 X축이 여기 있으면 근이 몇 개죠? 근이 몇 개? 대답 좀 하자. 근 몇 개? 1개지. 근은 뭐야? 그냥 만나는 게 몇 점이냐 그 얘기잖아. 하나잖아. 자, 여기 있는 친구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될 때 2개겠지. 다르게 2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다가 이렇게 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고
다시 여기서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고 다시 몇 개가 돼? 하나. 하나였다가 극소나 극대 위치에서 근이 두 개가 되고 극대와 극소 사이가 세 개가 되고 극대나 극소 바깥으로 나가면 한 개가 되겠네. 맞죠?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이 극대하고 극소가 돼서 접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함수가 하나는 중근, 하나는 실근. 실제 근은 세 개지만 서로 다른 근은 두 개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아까 3차 함수에서 이렇게 보시면 먼저 지나가고 접하고 지나가고야. 알겠니? 자, 지나가고 접하고 하고 접하고 지나가고의 차이만 선생님이 좀 말씀을 드리면 얘가 지나가면은 근이 몇 개 있다는 얘기랑 한 개 있다는 얘기야. 접하면은 근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두 개 있는 거. 그때 중근이야, 중근.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f'x를 어떻게 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 최고차는 내가 뭔지 모른다고 한번 해볼게.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베타는 근이 몇 개가 돼야 돼? 한 개가 돼야 되니까 x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될 거지. 그치? 여기는 근이 두 개니까 어떻게 세워야 돼? x 알파의 제곱으로 세워야 되겠지.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여기는 어떻게 세워지겠어? f'x가 k 최고차는 모르고요. 알파에서 접했으니까 x 알파의 제곱 x 베타는 지나가니까 지나가면 1차 접하면은 제곱 이렇게 알아듣겠어? 식 이렇게 꼭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이 상황을 보면 항상 우리는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체크해 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0이 되는 근을 가지고 우리가 기둥을 세우는 거야. 자, 기둥 가지고 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증가야. 자, 여기 감소야. 그러면 두 간 나눠보면 얘는 감소, 얘는 증가, 얘는 증가.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리고 여기가 바로 뭐 하는 거야? 잠시 움찔하는 거예요. 움찔. 뭐 한다고? 움찔. 증가했다가 잠깐 움찔했다가 다시 증가한다고. 알겠어? 그래서 원함수를 보면 감소니까 쭉 감소할게요.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서 0이 돼야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예요. 0. 그 다음에 증가할게요. 증가 이렇게 했어. 잠깐 움찔했다가 다시 또 뭐 하는 거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4차 함수가 조금 전에는 이렇게 증가 감소가 이렇게 있었어. 그치?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나봤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는 이렇게 접하는 거를 먼저 만났으면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지. 감소, 움찔,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지. 결론적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친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서로 다른 함수가 아니에요. 같은 함수야. 지나고 접하느냐, 도함수가 접하고 지나느냐 차이에 따라서 뭐 하면 되나? 나누면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근이 아까 도함수의 근이 3개일 때는 이런 모양이었잖아. 그치? 그 도함수의 근이 2개일 때 지금 이런 모양인데 차이를 좀 잠깐 보시면 도함수가 근이 3개일 때는 극대가 있었죠. 최고차는 양수일 때 극소도 2개였고 극대 극소가 3개였어. 그런데 하나가 근이 2개가 돼버리면 극점은 몇 개밖에 안 되냐? 1개밖에 안 돼. 1개밖에 안 되고 이 2개는 다 뭐밖에 안 돼? 극소밖에 안 되는 거야. 뭐가 없습니까? 극대가 없는 상황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4차 함수가 극대가 있으려면 무조건 이런 식의 W자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W자 모양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는 지금 단원 제목이 뭐야 얘들아? 도함수의 활용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원함수가 있으면 원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그걸 도함수를 만들어서 도함수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도함수의 관점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W자 모양이 되려면 4차 함수인 원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려면
도함수인 3차 함수는 근을 몇 개 가져야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이러한 극대값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도함수가 근이 두 개인 상황에서의 4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지금 따져본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내려올게요. 이제는 근이 하나입니다. 근이 하나. 근이 하나잖아요. 그건 x축으로 만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아. 이제 증가하고요, 감소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감소하고 그 다음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증이야, 증. 어떤 차이만 있는 거야? 증가하는 차이만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내리시고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움찔도 안 해. 그냥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모양이지. 약간 3차 함수의 휘리릭의 느낌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내리시고 여기는 계속 감소야. 그리고 증가하는 거잖아. 그치? 계속 감소야. 그리고 여기에서 증가로 바뀐다. 이런 모양으로 바뀐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 얘네 둘이는 모양이 비슷한데 얘네 둘이의 그러면 차이는 뭐예요? 얘네 둘이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자, f 프라임 x는 3차 함수야. 그렇지? 이 위에 파란색과 같이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되냐? 여기서는 3차 함수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3차 함수, 4차 함수 인수분해 해봤잖아. 그래 안 그래? 3차 방정식 많이 풀어봤지? 3차 함수는 무조건 얘들아 근 하나는 온대게 줘. 사실은 쉽게. 왜? 교류제법을 쓰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근 하나는 내가 알았어. 근 하나 알았으면 당연히 몇 차 함수가 있겠어? 2차 함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그 2차 함수가 여기는 판별식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거야. 판별식이야. 판별식이 0이 돼야 뭐 할 거니까 접할 거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케이스는 근 하나 내가 찾았어. 그럼 나머지 두 근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허근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도함수를 갖다가 내가 근 하나 찾았어. 조립제법을 쭉 이렇게 해가지고 2차 함수를 만들었어. 그럼 그 2차 함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판별식이 허근이 돼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모양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도함수 입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 얘는 도함수 입장에서는 하나 중근, 하나 실근, 즉 다실근이야 얘는. 근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f 플라임 x를 하나 이렇게 인수 찾았어. 그리고 여기에 무언가 2차식이 있어.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여러분 편하겠다. 이렇게 2차식이 있다고. 알겠니?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여기 있는 친구 이거의 판별식을 했을 때 즉 a제곱 마이너스 3이는 반드시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결국에 우리는 4차든 3차든 간에 결국에는 2차식을 만들어 가지고 미정계수의 범위나 값을 찾을 거거든. 그럴 때 이용하는 게 다 판별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원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도함수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고. 자, 마지막 이렇게 봅시다. 얘를 한 팀으로 보고요. 얘를 한 팀으로 보고요. 얘를 또 한 팀으로 보고요. 근데 마지막 얘를 한 팀으로 이렇게 볼 건데요. 실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모양 자체가 너무 단순하잖아. 그래서 얘는 실제 시험에 안 나와요. 당연히 여기서 시험에 누가 가장 많이 나오겠니? 물론 이런 친구도 시험에 잘 나오기는 해. 근데 얘가 가장 많이 나오겠지. 변화하는 게 많아야 여러 가지 물어볼 거리들이 많으니까. 자, 마지막 이 친구 잠깐 보고 갈게요. 얘 같은 경우는 3차 함수가 근이 몇 개밖에 없어? 3중근. 3중근이라는 거는 뭐냐면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는 근이 0 하나잖아. 그치? x 세제곱은 x 빼기 0이 세제곱이니까 0, 0, 0이 근 아니야. 3중근. 중근은 2중근이고 얘는 3중근. 알겠지? 그러면은 이런 식의 모양밖에 안 나와요. 얘는 알파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f 플라임 x라는 게 k 있고요. x 빼기 알파의 이런 식의 식을 가질 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x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감소, 증가. 감소했다가 뭐 한다?
증가한다. 이런 2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할 게 다 했어. 일단 얘들아, 우리가 3차 함수, 선생님이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 그래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3차 함수는 머릿속에 몇 개로 정리합시다. 3개로 정리하는 거야. 그 웨이브가 있고요. 증가감소가 있는. 그 다음에 움찔이 있어. 올라가다가 잠깐 움찔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휘리릭 올라가는 게 있어. 이런 것들은 그거의 도함수인 2차 함수의 근이 2개냐, 1개냐, 0개냐를 가지고 따지겠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3차 함수, 도함수인 3차 함수의 근의 개수를 가지고 나눌 건데, 이렇게 6개로 기억을 하지 마시고요. 1, 2, 1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이 3개일 때 도함수가, 근이 2개일 때, 하나는 당연히 중근이 되겠지. 그 다음에 근이 하나일 때, 그 다음에 얘도 근이 하나기는 해요. 근이 하나인데 3중근일 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하나만 좀 더 하고 문제 좀 풀어볼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3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인데요. 3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이 fx가 이렇게 3차 함수야. 그러면 이거의 도함수는 2차 함수가 되겠지. 2차 함수는 여러분이 뭐라고 알고 있죠? 축에 대한 대칭 함수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지들 맘대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고. 무조건 똑같이 생겨, 똑같이. 그 얘기가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냐? 아, 올라가 보면 3차 함수의 어떤 이 2차 함수의 축에 해당하는 것이 올라갔을 때 이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이 곡선과 오른쪽에 있는 이 곡선이 정확하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대칭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야. 자,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2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도 당연히 2가 되는 애가 반드시 있고, 그게 바로 뭐냐? 얘가 2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값과 여기 있는 이 값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얘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3차 함수는 이 가운데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함수고요. 이 가운데 점을 나는 변곡점이라고 부를 거야. 이거는 공식 용어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잘 봐봐. 극대를 자르고요. 극소를 자르고. 알겠어? 그리고 나서 여기 하나 이렇게 자르고 변곡점 지나가고 극대 극소를 해버리면 이 8개가 합동인 직각삼각형으로 구분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안 예쁘다. 이렇게 있다가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지나는 선, 극대, 변곡점, 극소.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지나는 점, 극대, 극소, 극대와 극소의 가운데가 변곡점이 되겠지. 그러면 이 간격이 모두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이거에 의해서. 그럼 이거에 대한 증명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극대하고 극소 가운데 변곡점이 있고 지나는 점이 있으면 여기에 간격이 1대 2가 된다. 극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대 2가 된다. 이 그림을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1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한번 봐볼게. 알겠지? 그러면 지나는 선의 x값,
극대 x값, 변곡점의 x값, 극수 x값이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세 개의 간격이 모두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알면 식을 통해서 어떤 미지수를 구해야 되는 걸 갖다가 내가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니? 이게 3차 함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2대 여기가 2대 1이 된다. 여기까지 1대 얘가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곡점까지 2대 1이 된다. 이렇게 간격이 모두 뭐하다?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 쌤이 이제 좀 이따 문제를 풀면서 이러한 거를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해보겠어요. 자, fx의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 한번 그려봐라 라고 얘기했어.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f 플라임 x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 6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이거 근이 몇 개인 거 바로 눈에 보이잖아. 6으로 묶으면 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3차 함수인데 0이 되는 값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 0이 되는 값이 2개 있다는 거는 웨이브, 움찔, 휠릭 중에 누구한테 해당하는 거야? 웨이브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 일단 이거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알아듣겠니? 그러면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의 위치만 내가 뭐 하면 돼? 찾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당연히 여기 보시면 x 이퀄 2하고 x 이퀄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런데 극대를 먼저 갖고 극소를 나중에 가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얼마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뭐가 되냐? 2, 얼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값들은 여기다가 뭐 하시면 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은 그냥 여기 값 딱 알 수가 있는 거지. 실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래프 그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자, y, x축이 있어. 그러면 무조건 극값이 포인트야. 알겠니? 극값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2에서 극값을 갖고 얘네 극대 값을 구해 봤더니 뭐 얼마입니까? 여기 0하고 27이네요. 0하고 27 이 두 개를 먼저 구하는 거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을 점을 찍고요. 2,27을 갖다가 여기다가 점을 찍어보자. 이렇게. 알겠어?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있다고? 잠깐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7이지. 2, 여기. 이렇게.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니까 x값이 작을 때 극대를 가지고 x값이 클 때 극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뭐 하나만 더 체크하면 되냐면 y절편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y절편 얼마입니까? 상수항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 정도 여기.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이어만 주시면 이게 우리가 찾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차, 4차까지는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내가 딱 익히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게 결국에 뭐를 다 결정하는 거야? 도함수가 근을 몇 개 가느냐 그 얘기야. 3차 함수 도함수가 근을 2개 가져. 그러면은 웨이브 근을 1개 가져. 올라갔다가 움찔 올라가는 거. 근을 안 갖는다 휘리릭 올라가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봅시다. 여기 쌤이 그냥 말로 좀 설명할게요. 여기 보세요. 자 2번 문제가 이거야. 이런 4차 함수 가졌어. 우리는 무조건 뭐부터 하는 거야?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부터 찾는 거야. 그래서 도함수 만들고요. 찾아봤더니 0, 마, 1,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3차 함수가 도함수인데 근이 3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근이 3개면 4차 함수가 어떤 모양이 돼? 1, 2, 1일 때 1이 근이 3개일 때 W자 모양. 그치?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뭐 쭉 내려왔다가
움찔해서 올라가거나 휘리릭 올라가는 형태. 마지막에 그 3주근 갖는 경우는 거의 뭐 신경 안 써도 돼. 나온 적이 없어요, 걔는. 그래서, 얘는 근이 3개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는 뭐부터 찾냐면, 4차 함수 네가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먼저. 알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2점, 2점, 2점을 뭐 하는 거야? 체크해야지. 그럼 이 3점은 어떻게 체크하는 거야? 당연히 원함수에다가 0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게 바로 극대값, 극소값이잖아. 그러면은 이러한 좌표들 마이너스 1일 때 1, 0일 때 2, 1일 때 1이라는 값을 내가 얻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세 좌표를 마이너스 1일 때 1이래. 0일 때 1에 2. 1일 때 마이너스 1이래. 이렇게 세 개를 지나가는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가 극소지. 네가 극대지. 네가 극소지. 이렇게 체크하라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주시면 이게 그냥 4차 함수가 되는 거야.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은 뭘 알아야 되냐? 3차 함수 그래프를 잘 알려면 2차 함수의 근이 2개인지 1개인지 0개인지에 따라서 그래프가 웨이브, 움찔, 휘리릭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4차 함수 그래프를 잘 그리려면 그거의 도함수인 3차 함수의 근이 3개인지 2개인지 1개인지에 따라 가지고 W자 모양이든지 아니면 극소값 하나 갖고 움찔하고 올라가든지 또는 근이 하나밖에 없으면 중근이 아닐 때는 내려와서 휘리릭 올라가든지 그런 식의 모양을 가진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fx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에 미지수가 몇 개 있어? a 있고요, b 있고요, c 3개 있어. 미지수가 3개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얘를 풀려면 조건이 3개가 있어야 되겠지? 조건이 보니까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는 얘기는 대놓고 f1이 4란 얘기야. 극대값 극소값은 함수값이에요. 원함수에다 집어넣는 거 알겠지? 함수값이야. 이 얘기야. 그 다음에 x 이퀄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극대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그런데 이 x 이퀄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도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f 플라임 1이 0이구나 이 말이지. f 플라임 2가 2구나 이 말이 되겠네. 아이고 미안. 0이네 이 말이 되겠지.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서 세 가지의 정보를 내가 다 얻어냈잖아. 결론적으로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결국에 1하고 2는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의 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도함수를 만드는 거지 이렇게. 도함수를 만들면 이거의 근이 2라고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계수 이용해서 문제 풀어도 되고요. 또는 내가 근을 알고 있으니까 최고차기 마이너스 6이니까 그냥 아예 식으로 만들어봐도 상관은 없겠지. 그래서 AB 구하시면 되고요. AB 구했으면 마지막에 C는 1,4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 대입하시면 C값은 바로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죠. 3번 한번 볼게요. 자, 얘만 하고 잠깐 쉽시다. 자, 갑시다. gx가 이렇게 생겼다. gx에서 x 이퀄 2에서 극대값 32를 갖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야. g2는 32란 얘기고요. g 플라임 2는 0이라는 말이지.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었지 얘들아. 리미트 만약에 x가 뭐 3일 때 x 빼기 3분의 뭐 fx 빼기 f3 만약에 4다. 이거는 의미가 뭐였어? 아니 이렇게 보자. 알파라고 하면 이런 어떤 극값은 이렇게 미분의 어떤 정의로 되어 있는 것들은 나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줬잖아.
여기다가 0 집어넣으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보자. 이렇게 돼 있으면 F2는 3이구나 라는 거 하나 하고 F'2는 5구나 이렇게 두 가지 정보 바로 얻을 수가 있었잖아. 그치? 마찬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면 나는 바로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바로 얻어낼 수가 있는 거고, 자 문제 뭐 구하라고 봤냐면은 F'2가 얼마냐고 했거든. 그럼 F'2는 당연히 미분해야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양쪽 미분하면 되겠지. 미분하면 G'(X라는 거는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니까 2X 더하기 2에다가 원래 거, 그 다음에 원래 거에다가 F'(X) 이렇게 될 것이고, 2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G'(2는 2 집어넣으니까 6 곱하기 F2 더하기 2 들어가야 되니까 4니까 8 F'2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자 나는 이 두 가지 정보를 내가 알고 있어. 자 G'(2는 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0이라고 그냥 만들어 버리시면 되고요. F2 값만 내가 확인할 수 있으면 이 친구는 계산할 수가 있겠지. F2 값은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G2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죠? 4니까 8 곱하기 F2가 될 것이고, G가 32라고 했으니까 약분하면 4가 되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4라는 얘기가 되니까 F'(는 어렵지 않게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계산 문제야. 그 이상의 아무 의미도 없어요. 뭐 한두 번만 풀어보면 아주 쉬운 문제야 이런 친구들은. 3차 함수가 있네요. 이거의 그래프와 X축이 뭐 한다고 얘들아? 접한다. 그때 모든 상수 뭘 구하라 그랬어? K값을 구하라 그랬지? 자,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냐면, 그냥 원래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근데 얘를 K만큼 지금 뭐 한 거니 얘들아?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아요? 어차피 뭐 상수항은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라고 보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거 뭐 구할 수 있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보면 돼. 자, 볼게. 자, 얘를 선생님이 f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f'(x는 뭐가 되냐? 3x 제곱 마이너스 12x 9가 돼서 이 친구 3으로 묶으면 3, 4 이거니까는 x 빼기 1, x 빼기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 값이 두 개 있으니까 x 이퀄 1에서 x 이퀄 3에서 극대하고 극소를 갖는다.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x 이퀄 1이고 여기가 x 이퀄 3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실제 이 값하고 이 값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다가 1 집어넣어 보면요. 1 빼기 6 더하기 9니까 얘는 4인 거 알 수 있어. 1,4야. 그 다음에 여기 값은 3 집어넣어 보면 27 빼기 96에 54 더하기 얘는 3이니까 27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0이 된다라는 거. 즉 얘는 3,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자 봐봐. 지금 이 친구는 이렇게 1,4 여기 3, 이렇게 있는 함수야. 이렇게 지는 함수야. 자, 그런데 얘를 K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X축에 뭐 하라는 거지? 접하라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미 X축에 접해있어 안 접해있어? 그러니까는 3차 함수가 어떤 X축에 접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어? 두 가지가 있겠지? 왜? 이렇게 극소로 접할 수가 있고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극대로 이렇게 접할 수가 있겠지. 극소 접할 수 있고요. 극대 접할 수 있고요. 맞아요? 자, 그러면 극소가 접하는 거는 움직이지 않아도 되겠죠.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K값 하나는 0이 가능할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극대가 X축에 접하는 거는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다. 4였던 친구가
이만큼 내려오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K는 뭐가 되면 되겠어? 마이너스 4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우리 책 보시면 그냥 이렇게 K를 끌고 다녔거든? 근데 선생님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왜? 미지수잖아. 미지수 끌고 다니면 정확하게 위치도 내가 뭐 할 수 없, 체크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이렇게 미지수가 있으면 미지수를 끌고 다니지 않고요. 이 친구를 그렇게 해석하자는 얘기지. K가 없는 상태의 완전한 함수에서 K만큼을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한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다. 이해되겠어? 그래서 완벽하게 함수가 미지수가 없으면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얼마큼 움직였을 때 X축에 접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는 굉장히 쉽겠지 사실은. 이해됐어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고요. x 이퀄 1에서 극대값을 갖고 2에서 x축에 접한다. 자, 그러면 여기 2에서 x축에 접한다를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어? 1에서 극대값을 갖고 3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x 이퀄 1이란 얘기고요. 여기가 x 이퀄 2란 얘기야. X축에 접하니까 그러면 X축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쌤이 아까 비율관계 얘기한 거 있었어. 지나가는 점, 극대, 변곡점, 극소. 여기는 다 위치가 뭐라 그랬니? 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가 2야,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x 이퀄 2분의 1이겠구나 라는 거 그냥 알 수가 있겠지. 간극이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fx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최고차항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나가니까 근 하나, 여기는 근 몇 개? 2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x-2분의 1 근 하나, x-2는 접했으니까 근 2개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은 우리는 fx를 완벽하게 뭐 했어? 다 구했어. f4 구하라. 여기 x에다가 4만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시험 볼 때 정도 되잖아. 이거 진짜 한 15초, 20초면 다 푸는 문제가 돼. 근데 지금 뭐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그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와 3차 함수의 관계, 아까 설명한 거, 쌤이 설명한 거를 여러분이 그냥 쭉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게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쭉 연습을 좀 하세요. 그렇게. 그리고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우리 교재 어떻게 풀었냐면 x 이퀄 2에서 x축에 접하니까 접하는 거는 무조건 근이 2개란 말이야. 이렇게 접한단 말이야. 1이 극대야. 근데 여기 있는 값은 비율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2분의 1이라고 말하지만 얘는 2분의 1을 알 수 없는 거지 그냥. 그치? 그러니까 그냥 얘를 a라고 놓은 거지. 마이너스 a로.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는 이렇게 식을 세운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x가 1에서 극대니까 이거의 도함수를 굳이 만들어 가지고 1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a 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지. 뭐를 알면? 비율 관계를 알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대칭성을 이용한 극대극소라고 했네요. 4차 함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F3을 한번 구해봐라. 이쪽에 있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야 다. 그러니까 F 얼마를 구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네가 뭐 하라는 얘기지? 여기에 있는 A, B, C 미지수 네가 다 구해라 이런 얘기잖아. 그치? 구해야 이제 뭐 3을 넣어서 내가 구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단다. 이거 얘들아 뭐니? 여기 X 있고 여기 마이너스 X 있네. 그치?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원점 대칭이 되겠죠. 기함수라고 하죠. 근데 바깥에 마이너스가 없으면은 우함수가 되겠죠. 우함수는 무슨 대칭이죠? y축 대칭이 되겠죠. y축 대칭 함수의 특징이 뭐죠? 홀수 x가 홀수 지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맞죠? 원점 대칭은 짝수 지수가 없는 거고 상수함하고 그런 것들 지금 다 알고 있지. 알아야 돼. 이건 다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 뭐라고? 너 우함수야. 우함수는 홀수 니네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미지수 두 개가 벌써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fx라는 거는 뭐냐면 x 4제곱 빼기 bx 제곱 더하기 6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x는 극소값이 몇 개라 그랬어요? 극소값이 2개래. fx의 극소값이 2개라는 말은 극소값이 2래. 극소값이 2. 그쵸? 그러면 이 친구는 4차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형태가 있었냐면은 W자 형태가 있었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움찔하고 올라가는 형태가 있거나 또는 이거의 친구인 움찔을 먼저 하고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내려와서 움찔 안 하고 휘리릭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었고 휘리릭을 먼저 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었지. 그 다음에 뭐 삼중근인 이런 이차함수가 있었어. 그치? 이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자, 이것만 놓고 보면은 극소, 극대. 얘는 극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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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만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서 지금 우리는 우함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함수라는 거는 y축 대칭함수죠. y축 대칭은 좌우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니네들은 다 아니고 너구나 라고 우리는 바로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여러분이 연상이 돼야 되냐? 이제 이 파트를 공부하면서 그래프가 빨리빨리 머릿속에 연상이 돼야 돼. 어떤 식으로 그려지겠다는 게. 그게 안 되면 공부한 게 아니야. 이 파트는. 이렇게 되고, 최소값이 2야. 그러니까 여기가 y = 2라고 하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최소값, 최대값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가 W자인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나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세워야 돼. 그럼 어떻게 식을 세울 거냐? 한번 보니까. 자, 극소값이 지금 입니다. 극소값이. 그러면은 fx의 도함수 만들어 봐야 되겠죠? 도함수 만들어 보면 여기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b x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친구는 x로 이렇게 묶으니까는 4x 제곱 마이너스 2b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0은 바로 이제 여기 극대값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갈 필요도 없이 우리는 누구만 지금 구하면 되니? b만 구하면 되잖아. b만. 그치? b만 구하면 되고 b만 구하면 되는데 얘를 가만히 봤더니 극대값이 바로 어디 위치야? y 절편이지. 다시 극대값이 뭐라고 얘들아? y 절편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좌표가 내가 이렇게 0, 이거 보니까 6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지. 이거 모르면은 이제 이 답지처럼 복잡하게만 풀어야 돼 문제를.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돼 정보가.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0,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6이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정보는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얘는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기 지금 이제 극소값이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극소값은 얘가 0이 되는 값에서 갔겠지. 4x 제곱이 2b가 될 것이고, x 제곱은 2분의 b가 되고, x라는 거는 루트 2분의 b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제곱이 어쨌든 2분의 b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루트 2분의 b, 2라는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디다가 여기다가 원함수에다가 집어넣으시면 f 뭐 이게 지금 4차, 2차 있으니까 x를 집어넣을 게 아니라 제곱을 집어넣어버리면 좀 더 편하겠지. 그러면은 x제곱이 2분의 b니까 4차는 제곱의 제곱이니까 2라는 친구는 이거 제곱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x는 2분의 b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이 친구 올라가서 제곱으로 가시면 되겠지. 이렇게 이거 계산해주면은 얘는 4가 될 것이고 양쪽에다가 4를 한번 곱해볼까? 그러면은 b제곱에 마이너스 2b제곱 더하기 16이 되겠네. 넘어오니까 b제곱은 뭐가 된다? 16이 돼서 b는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값 구했으니까 b값 여기다가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f3값만 뭐하면 되겠어?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극대극소 문제를 조금 우리가 풀어봤고요. 그래프 문제 조금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봅시다. 익히 문제들만 쭉 복습을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봐봐. 지금 3차 함수야.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요렇게 움찔 휘리릭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는 거는 얘를 말하는 거. 얘를 말한다는 거는 f'x의 근이 2개, 근이 하나, 근이 0개니까 f'x의 근이 2개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f'x를 한번 구해보시면 3x제곱 플러스 2배의 a-1x 플러스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근이 2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의 판별식 여기 2가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 갑시다. 그러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돌아오고 얘가 0보다 뭐야 돼? 커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뭐 이거 뭐 a-1로 묶으면 a-1에다가 3이니까 4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a는 뭐 1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뭐 이런 계산들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함수 나오면 이거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생각이 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근이 몇 개지 뭐가 도함수의 근이 몇 개지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그 값을 갖지 않는다. 그 값을 갖지 않는다는 거는 얘 아닌 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구한 근의 뭐가 되겠어? 반대가 되겠지.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그 값을 극대극소를 갖는다, 갖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구하고 이거의 부등호 반대만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또는 그냥 그 값을 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모든 문제 풀이는 원함수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도함수의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2번 볼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영상 하나 보여줬죠. 근의 분리. 다 보고 오셨죠? 이 문제 풀 때 이제 그게 필요하고 근의 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투 쪽에서 약간 이쪽에서는 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잘 못 들으신 분이 혹시 있으면 꼭 그 부분 들으셔서 익히셔야 됩니다.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극대하고 극소가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 즉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이렇게 따지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3차 함수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프 못 그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모든 문제는 도함수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f 플라임 x라고 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f 플라임 x라고 하면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증가 감소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뭘 의미하는 거냐? 얘는 증가했다가 감소니까, 증가했다가 감소니까 얘는 극대가 되는 거야. 극대.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감소였다가 증가가 되니까 여기가 극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오면서 만나는 그는 극대. 왜 내려오냐? 배가 불러. 더 안 먹어도 돼. 내려오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니까. 그리고 얘는 왜 올라가? 밥 먹으러 올라가는 거야, 배고프니까. 물론 풀이니까 증가했다가 감소 증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내려오는 쪽에 있는 그는 극대점, 올라가는 쪽에 있는 점은 무슨 점? 극소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극대와 극소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 이 정도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정도가 뭐가 되면 좋겠어? 2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선생님이 오늘 영상 보내준 거 설명할 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의 분리라는 게 뭐냐면 근을 갖다가 제한시켜 놓는 거야. 근이 어느 범위에 있어라, 그 얘기거든. 그런데 그거는 크게 보면 포인트가 딱 두 개입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 두 근이 어떤 한 공간에 있느냐, 두 근이 다른 공간에 분리되어 있느냐, 그 얘기야. 예를 들어서 두 근이 1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두 근이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는 거는 두 근이 한 공간에 있어, 다른 공간에 있어? 한 공간에 있지. 1보다 작은 쪽에. 두 근이 만약에 3보다 커. 그러면 얘는 한 공간이야, 다른 공간이야? 한 공간이죠. 두 근이 3보다 크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두 근이 한 공간에 있을 때는 함축판이라는 거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보면 돼. 그런데 두 근 사이에 뭐 3이 있다라든지, 두 근 사이에 3이 있다라는 거는 두 근을 뭐 했어? 분리해 놨잖아. 그럴 때는 함수값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게 근의 분리의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근의 분리는 더 이상 설명 안 할 거예요. 이 문제는 이거 2차 함수잖아. 이거 딱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시면은 이 다음부터는 무슨 문제야? 근의 분리 문제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근이잖아. 두 근이 마이너스 2라고 이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두 근이 한 방에 갇혀있네, 이 얘기야. 두 근이 한 방에 있을 때는 무조건 뭐라고? 함축판. 알겠어? 두 근이 따로따로 이렇게 영역을 따로따로 하고 있으면 그때는 함축값만 가지고 하면 돼. 그래서 우리 해설지 같은 경우도요.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이렇게 근이 있어야 된다. 두 근이 한 방에 있으니까 함축판, 함수값. F 플라임 마이너스 1은 양수가 돼야 된다. F 플라임 2는 양수가 돼야 된다. 이게 함수값 따지는 거지. 축의 방정식은 얘하고 얘니까 여기는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1이므로 지금 주어진 문제식이 여기였네. 여기 축방이 1이지, 그치? 함축판에서 축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x 1차나 상수 2차에 미지수가 있을 때 축의 방정식 쓰고요. 여기에 미지수가 만약에 없으면 축방은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축방이 어차피 뭐니까 미지수 개념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판별식은 뭐가 돼야 돼?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해서 A의 범위를 체크하셔가지고 이 A 범위의 공통 부분이 뭐가 된다?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알겠어? 만약에 극대하고 극소 사이에 x 이퀄 만약에 3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얘들아 뭐라고? 내려오니까 극대고요. 여기가 뭡니까? 올라가니까 극소가 되는 거 알겠지? 그러면 두 개 사이에 여기가 뭐가 있다는 거? x 이퀄 3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두 근이 x 이퀄 3이라는 벽으로 인해 가지고 분리되어 있잖아. 한 방에 있지 않잖아. 그치? 이럴 때는 뭐만 따지면 돼? 도함수의 함수값인 f'3이 음수죠. 0보다 작은 거 한 개만 그냥 체크하시면 끝난다 이런 얘기야. 그냥 우리 꼭 보세요. 그래야 이런 거 간단하게 문제 풀지. 이 문제를 못 푸는 거는 고2 거를 지금 모르는 게 아니야. 고1 근해 분리를 정확하게 몰라서 어떻게 푸는지를 몰라서 못 푸는 거야. 자, 여기 보겠습니다. 3번. 자, 4차 함수에 대한 이제 극감 이야기 하고요. 4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도 여러분이 계속 그려보세요. W자, 움찔, 이렇게 왔다가 움찔, 휘리릭, 왔다가 휘리릭, 그 다음에 3중근은 이렇게 2차 함수. 1, 2, 2, 1 이렇게. 도함수의 근이 3개, 도함수 근이 2개, 도함수 근이 하나, 도함수 근이 하나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도함수 최고창이 어쨌든 무언가 있고 근이 서로 다른 근이 3개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f'(x는 k에다가 x-알파 x 빼기 베타의 제곱 또는 k에다가 x 빼기 알파의 제곱이나 x 빼기 베타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f'(x는 k에다가 x-알파가 있고 x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있을 건데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허근이 나와야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f'(x가 k의 x-알파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도함수의 형태들을 완벽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 식을 세우고 식을 세워야 답을 구할 수가 있어. 식 못 세우고 답 못 구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보면 얘는 극대값을 갖는데 극대값을 최고창이 양수니까 이렇게 되고 혹시 여기가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음수가 나오면 반대가 되겠지. 그때는 m자가 되지 이때. 그쵸? 이때는 극대가 2개고 극소가 하나야. 그리고 음수가 돼버리면은 얘네가 요렇게 가는 거니까 극대가 무조건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최고창이 양수일 때 기준으로 당연히 처음에 공부는 하지만 음수가 돼버리면 극대 극소가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양수로 먼저 하시고 음수 가지고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음수로 주면은 양수 내가 생각했던 게 다 뭐가 돼? 다 깨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극대값을 갖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극대값을 갖는다는 거에 나는 의미가 뭐가 되는 거야? 도함수가 무조건 도함수야.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알아듣겠지? 자, 그러면 얼른 도함수 구하는 거지. f 플라임 x 하시면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8ax 이렇게 되는. 여기서 x는 내가 하나 알고 있잖아. x 하나 알고 있고 4로 이렇게 끄집어 내버리면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근이 3개가 돼야 돼. 알겠어? 그러면 얘는 근이 0이라는 근이 하나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친구 0근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0 집어넣어보면 A가 0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네. 그러니까 A 0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판단해야 되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들. 자, 그럼 A는 0이 안 돼. A가 0이 안 된다는 거는 여기서는 x 이퀄 0을 근을 갖지 않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할 게 뭐야? 당연히 여기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이 이체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은 A의 범위가 나오겠죠. 다 이해되죠? 이 정도 말씀드려도. 그래서 자, A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면 되는데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답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0을 빼고 답을 써줘야 되는, 아니 0을 빼고 이렇게 답을 써줘야 되겠지. 마팔에서 0보다 작을 때까지, 그 다음에 0보다 크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자, 그 값을 하나만 갖는데요. 그 값 하나만 갖는다는 건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쭉 써놓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되겠지.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잘 봐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극값, 극대값을 갖든지 극대값을 갖지 않든지,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는 얘기나 극대값을 갖지 않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야,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그때 글자 가지고 파악하는 게 아니고 4차 함수 그래프가 내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가 있으면 빨리 그려가지고 체크하시면 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지금은 이거 그려가지고 판단하시면 되지만 시험 때 뭐 한 얼마 남았지? 2달 남았나? 한 2달 좀, 광주는 2달 더 남았지? 병원은 8월 10일, 10월 10일이지? 몰라, 설마? 지금 언젠지? 7일이야? 어쨌든 2달 뒤에도 이런 거 읽고 이게 연상이 안 되시면 공부 안 한 거야. 알겠어? 연상돼야 돼. 많이 그려, 그래프. 극대값을 갖든지 극대값을 갖지 않든지 무조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왜? 극대값을 갖는 케이스가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이 케이스를 구해서 이거를 구하라고 해도 얘를 구한 다음에 이거의 여집합을 구해버리면 되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구해가지고 더 할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4차 함수에 대한 거는 이걸로 구해서 얘를 구하라면 얘가 답이고, 이게 아닌 상황을 구하라면 이것이 아닌 게 뭐가 된다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오이씨, 대놓고 나오네. 여기 고난도 문제라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4번. 아, 이거 잠깐 짚어주고 가야 되는데 이거 안 짚어줬다. 여기 봐봐. 삼차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데, 삼차함수는 모양이 몇 개였습니까? 3개였어요. 웨이브가 있었어, 극값을 갖는. 그 다음에 움찔, 그 다음에 휘리릭 이런 게 있었지. 움찔하고 휘리릭은 극값을 갖지 않아요. 그렇죠? 자, 문제가 그래서 이거 봐봐. 삼차함수가 있는데 극값을 갖지 않겠대. 그러면 이러한 얘기들이 다 극값을 갖지 않겠다는 뜻이야. 뭐냐면, 자, 3차 함수는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가 돼야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얘가 극값을 갖지 않는 뭘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지 않아. 그거는 이제 초짜한테 내는 거니까 뭐라고 되냐? 3차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만 있다. 또는 3차 함수인데 1대1 조건이다. 이런 거 다 고1 때 배웠던 거야. 1대1 대응이다. 역함수를 갖는다. 특히 역함수를 갖는다. 알죠? 역함수 가지려면 증가감수 있으면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특히 역함수 있다,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것들이 다 극값을 갖지 않은 조건. 문제에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 어떤 미지수 A의 범위를 그렇게 안 나온다고. 차라리 1대1 대응이 되는 미지수 A의 범위를 구하라. 역함수를 갖는 A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사실 뭐 이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 봅시다. 4번.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한마디 말씀드리면, 얘들아 f5 빼기 f1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어떤 함수값의 빼기를 구하라고 하면 더하기 말고
함수값의 빼기를 구하라고 하면 이거는 상수항은 내가 몰라도 돼요. 누구를 몰라도 된다고? 상수항. 왜? 상수항은 x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애들이잖아. 근데 뺐어. 그럼 영향받지 않는 그 상수항과 상수항을 빼버리니까 상수항이 뭐가 되겠어? 상수에 대해서 없어지겠지.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미지수를 만약에 3개를 딱 깔아버렸는데 조건이 2개밖에 안 줘. 그러면 나는 상수항을 못 구해가지고 막 그거를 또 못 구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돼요? F5에서 F1을 빼면 블라블라 있고 상수항이 있을 거야. 상수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도 블라블라 뭐가 이렇게 있고 상수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빼니까 당연히 얘는 의미가 없잖아. 즉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상수항은 내가 몰라도 상관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갈게요. 함수 fx는 x 이퀄 1에서 뭐이고 극대이고 x 이퀄 알파에서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된다.